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호타이어가 광주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 공장의 타이어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실적과 글로벌 투자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를 조사 중인 민간 합동조사단이 오늘 2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1차 조사 때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정보와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등 핵심 정보 유출 가능성도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간 1조 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한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KB뱅크가 후임 행장의 현지인 선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공격적 현지 영업과 독립된 금융지주회사 설립까지 고려한 선택으로 분석됩니다. 기업회생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임대료 인하 협상이 결렬된 17개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대규모 폐점과 함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금호타이어가 광주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타이어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이번 화재가 실적과 글로벌 투자 계획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가 지난 17일 발생한 광주 공장 화재로 이 공장의 타이어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광주 공장은 하루 약 3만 3천 본, 연간 1,200만 본의 타이어를 생산하던 금호타이어의 주요 생산 거점. 특히 수익성이 높은 고인치, 고성능 타이어 생산이 집중 생산되는 라인입니다. 이번 화재로 이 공장 절반 이상이 소실된 만큼 공장 정상화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광주 공장에서 생산되던 제품을 타 공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곡성과 평택 공장 역시 가동률이 99%를 넘는 상황이라 생산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기존 공장으로 완벽한 커버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물량, 제품 라인업 조정 등은 피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3년간 저희가 물량 성장은 10%대, 금액 성장 20%대의 연평균 성장을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이 8개 공장의 풀가동 체계가 이미 몇 년여간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미래 매출이 이미 가동률에서 담보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화재는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던 회사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4조 5,38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12.3% 증가한 수치입니다. 금호타이어는 올해 사상 최대 매출 5조 원 달성을 목표로 세웠는데 생산 차질과 설비 복구 비용 부담으로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금호타이어는 2021년 4,830억 원이던 유럽 매출이 지난해 1조 2,039억 원까지 급증하는 성장세를 보이면서 유럽 내 신규 거점 확보도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재 이후 유럽 투자 우선순위가 밀릴 가능성도 제기되며 금호타이어의 글로벌 전략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금호타이어 측은 화재에 따른 피해 복구에 집중하고 공장 복구와 재가동 시점 등은 그 이후에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 초 제시한 매출 5조 목표치도
글로벌 생산 능력과 판매 확대를 전제로 한 만큼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를 조사 중인 민간 합동조사단이 오늘 2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SK텔레콤의 해킹 피해 규모가 1차 조사 때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등 핵심 정보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SK텔레콤은 2차 피해를 막고 고객 신뢰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관련해 유출된 유심 정보는 약 2,700만 건. 악성 코드에 감염된 서버도 현재까지 총 23대로 기존보다 18대 더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15대는 포렌식 등 정밀 분석이 끝났지만 나머지 8대는 분석이 진행 중입니다. 해킹에 사용된 악성 코드도 총 25종으로 늘었습니다. 총 23대가 공격을 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민간, 공공 분야 모두 신고된 피해 사례는 없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응책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1차 조사 결과에서 가능성이 없다고 알려졌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임시관리 서버 2대가 악성 코드에 감염된 겁니다. 빠져나갔을 수 있는 개인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휴대전화 가입 시 남기는 정보들로 추정됩니다. 특히 이 서버에 저장된 파일 중에는 29만여 건의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는 휴대전화 복제와 이상 금융거래에 악용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커가 악성 코드를 심은 시점은 2022년 6월 15일로 특정됐습니다. 조사단은 방화벽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2024년 12월 3일 이후엔 자료 유출이 없었다고 확인했지만 악성 코드가 설치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전까지의 자료가 유출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SK텔레콤은 피해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 고객신뢰위원회를 출범하고 오늘부터 디지털 취약계층을 찾아가 유심 교체와 재설정 서비스를 돕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지난 5년간 1조 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하며 KB금융지주의 아픈 손가락으로 불렸던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KB뱅크가 새로운 리더십 체제로 전환합니다. 3년간 KB뱅크를 이끈 이우열 행장 후임으로 현지인이 거론되고 있는데 공격적 현지 영업과 함께 독립된 금융지주회사 설립까지 고려한 선택으로 분석됩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지난 3년간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KB뱅크를 이끈 이우열 은행장이 오는 28일 주주총회를 끝으로 퇴임합니다. 지난 2022년 5월 KB뱅크는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IT 전문가인 이우열 KB금융지주 CSO 부사장을 은행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는데 이는 당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KB뱅크 경영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해석됩니다. KB금융은 2020년 인도네시아 상업은행 자산 규모 19위, 옛 부코핀은행 지분 67% 인수를 시작으로 현지 은행 시장에 진출했지만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과 맞물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KB뱅크 경영 정상화와 체질 개선 특명을 부여받은 이 행장은 3년간 디지털 금융 서비스 기반 구축과 리테일 시장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1조 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하며 아픈 손가락으로 불렸던 KB뱅크는 올해 1분기 28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며 첫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지난달 차세대 뱅킹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하반기 디지털 인프라 기반 안정적 영업 활동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현재 KB뱅크 신임 행장 후보군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금융 전문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뱅크는 올해 현지화 전략을 통한 리테일과 기업 여신 비중 확대를 계획하고 있고 지난해 말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OJK 등의 요청을 받고 현지법 근거 독립된 신규 금융지주회사 형태 설립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 설립될 금융지주사 사장은 한국인, KB뱅크 신임 은행장은 현지인으로 선임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결국 일부 점포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임대료 인하 협상이 결렬된 17개 점포가 대상인데요. 이로 인해 대규모 폐점과 함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법정 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일부 점포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대규모 폐점과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노조는 회생이 아닌 사실상 청산 절차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전체 점포 126곳 중 현재 68개 점포를 임차해 운영 중인 가운데 폐점이 예정된 매장을 제외한 61곳을 대상으로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협상이 결렬된 점포 수는 17곳으로 이는 전체 점포 수의 13%에 해당합니다. 계약 해지된 점포들이 폐점 수순을 밟게 될 경우 홈플러스의 전체 매장 수는 100여 곳 안팎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111개 점포를 운영 중인 업계 3위 롯데마트에 밀리게 되는 겁니다. 업계에선 대규모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가 통보된 점포에만 약 2,000에서 3,000명에 이르는 직원들이 근무 중인 것으로 추정되면서 고용 불안이 현실로 다가온 모습입니다. 홈플러스는 점포가 문을 닫을 경우 주변 점포 가운데 원하는 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 안정 지원 제도를 적용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다만 계약 해지에 따른 무더기 영업 중단이 이뤄질 경우 전환될 점포 자체가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다는 게 노조 측 주장입니다. 홈플러스 측은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임대주와의 협상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모든 직원들의 고용 보장과 함께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회생계획안 제출일까지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천 명의 생계와 시장 판도 변화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입주를 12일 앞둔 경기도 광명 철산 자이 더 헤리티지가 시공사와 조합원 간 갈등으로 입주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GS건설이 공사비 증액이 이뤄지지 않으면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조합원들에게 통보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총 3,804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 광명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입주는 오는 5월 30일로 예정돼 있지만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문제로 입주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GS건설은 지난 16일과 18일 조합원들에게 오는 22일 총회에서 공사비 인상안이 부결되면 입주가 불가능하다며 이사 예약 신청을 전면 중단한다는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미 예약을 마친 조합원의 경우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조합이 요구한 설계 변경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약 520억 원의 공사비 인상을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이 같은 입장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협상을 입주와 연계하는 건 사실상 입주를 볼모로 한 압박이라며 총회에서 인상안을 부결시키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공사는 거의 마무리됐지만 시공사가 공사비 인상이 없으면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입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GS건설 측은 경기도청과 광명시청의 검증을 거친 합리적인 금액이고 조합과도 사전에 협의된 사안이라고 말합니다. 투표에서 부결되면 다시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입주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동안 한 3번에 걸쳐서 물가 상승에 따른 그런 공사비를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달라는 부당한 처사고 조합원한테는 찬성 반대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는 29일이면 임시 사용 승인이 나올 예정입니다. GS건설 관계자는 앞서 공사비 1,000억 원가량을 조합과 협의해 500억 원 수준으로 낮춰 손해보고 협의했다며 일부 조합원이 입주를 앞둔 시점에 다시 공사비 문제를 꺼내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사비 협의가 불발되더라도 일반 분양자의 경우 정상 입주가 가능하고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조합원의 경우 키를 받지 못해 입주를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단지 조합원 물량은 2,041세대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국내 최초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사로 출범했던 악사 손해보험이 교보생명을 거쳐 프랑스 악사그룹으로 넘어간 지 20여 년이 지났는데요. 교보생명이 다시 악사손보 인수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업황 부진 속에서도 교보가 손해보험 포트폴리오 확장의 수단으로 악사를 선택할지 주목됩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보생명은 저축은행업계 1위 SBI저축은행 인수와 함께 손해보험사를 추가 인수해 금융지주 전환을 완성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후보로 거론되는 악사손보는 현재 프랑스 악사그룹이 지분 99.76%를 보유한 회사로 지난해 기준 총자산은 1조 76억 원, 자본금은 3,618억 원입니다. 2000년 2월 국내에서 최초로 온라인 자동차 보험 시장에 진출한 한국자동차보험. 이듬해 교보생명에 인수돼 교보자동차보험으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2007년 프랑스 악사그룹이 교보생명 보유 지분 74.7%를 인수하면서 사명은 교보 악사 자동차보험을 거쳐 2009년 악사 손해보험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로부터 약 16년, 다시 원주인인 교보생명이 인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주사 전환을 위한 손해보험 포트폴리오 확장, 그리고 과거 인연이 있는 악사의 내부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이 이유로 꼽힙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 중심의 편중된 수익 구조는 여전히 리스크입니다. 지난해 악사손보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8억 원, 19억 원으로 전년보다 96.9%, 88.9% 급감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편중된 포트폴리오 구조가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수입보험료 중 자동차 보험이 70%가량을 차지한 반면 장기보험 비중은 24%에 불과합니다. 다행히 재무 건전성은 견조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악사손보의 지급여력 비율 킥스는 213%, 보험계약 마진 CSM은 1,886억 원으로 전년보다 개선됐습니다. 교보생명은 자회사 보유 지분 한도 내에서 남은 투자 여력 5,500억 원으로 악사손보 인수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업계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카카오페이 손보와 공동으로 악사손보를 3,500억 원에 인수하는 시나리오도 시장에 흘러나온 바 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악사손보의 수익성 보완 가능성과 브랜드 유산, 그리고 플랫폼 시너지를 고려하면 교보 입장에서는 인수 시 실익이 없지 않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돌고 돌아 다시 마주한 교보와 악사. 교보의 손보업 확장 퍼즐을 맞추기 위한 신창재 회장의 선택에 업계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한 달여간 이어진 반등 장세 속에서도 2차 전지주들은 하염없는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황 악화와 함께 미국 세액공제 조기 종료 우려가 더해지며 대다수 종목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2차 전지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도 29만 1,500원을 기록하며 공모가인 30만 원을 밑돌았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10% 넘게 하락했고 최근 3개월 연속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3사인 삼성 SDI와 SK온의 모기업 SK이노베이션도 줄줄이 장중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습니다. 각각 16만 3,400원, 8만 7,000원까지 추락했습니다. 이외 유가증권 시장에선 LG화학과 포스코홀딩스가, 코스닥에선 에코프로 등 장중 52주 신저가 종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가 급락세는 전기차 캐즘장기화로 올 들어 2차 전지 기업들의 유상증자 발표가 잦아진 데다 미국의 IRA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 추진 등 정책 불확실성이 직접적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업황 자체의 경쟁력 저하와 낮아진 실적 기대치가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외국인이 대량 매물을 쏟아내며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올 들어 외국인 순매도액은 삼성 SDI 7,095억 원, LG에너지솔루션 6,359억 원, LG화학 5,556억 원, SK이노베이션 1,148억 원입니다. 얼어붙은 투자 심리로 인한 뚜렷한 약세장은 상장지수 펀드 흐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 들어 국내 ETF 시장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한 상위 13개 종목 모두 2차 전지 및 에너지 화학 관련 상품입니다.
코덱스 2차전지 산업 레버리지가 마이너스 81.03%로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뒤이어 타이거 2차전지 탑10 레버리지,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 10, 타이거 2차전지 소재 FN, 솔 2차전지 소부장 FN, 에이스 2차전지엔 친환경차 액티브, BNK 2차전지 양극재, 코덱스 2차전지 사업, 타이거 200 에너지 화학 에버리지, 라이즈 2차전지 액티브 등 2차전지 테마 ETF 등은 반토막 이상 손실률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KRX 2차전지 톱10 지수도 마이너스 21.31% 추락하며 전체 테마 가운데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하나솔루션이 태양광 모듈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캐시카우였던 석유화학의 불황이 길어지자 사업 중심을 태양광 모듈 사업으로 전환하는 모습인데요. 최근 김동관 부회장의 최측근인 박승덕 사장을 하나큐셀의 신임 대표로 내정하고 조직 정비에도 나섰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하나솔루션이 태양광 모듈 사업을 영위하는 큐셀 부문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내에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석유화학 사업의 침체기가 길어지고 있는 데다 글로벌 태양광 사업의 빠른 변화와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문별 실적으로 보면 지난해부터 태양광 모듈을 생산, 판매하는 신재생 에너지 부문은 흑자로 돌아선 데 반해 석유화학 사업을 담당하는 케미칼 부문은 적자폭이 늘었습니다. 올해 1분기 하나솔루션 케미칼 부문은 영업손실 912억 원,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영업이익 1,36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주택용 태양광 모듈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동남아 태양광 모듈 제품에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해 하나솔루션 큐셀 부문이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태양광 모듈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큐셀 조직을 정비하고 시장 확대에 대응하는 모습. 지난 18일 하나솔루션 전략총괄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략을 수립한 박승덕 사장을 하나큐셀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했습니다. 박승덕 사장은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케미칼과 큐셀 부문을 이끌어왔던 박승덕 사장을 큐셀 부문 신임 대표에 임명한 건 하나솔루션이 석유화학 사업보다는 태양광 모듈 사업에 힘을 실으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하나큐셀은 산하 제조기술 부문과 에너지솔루션 사업부문, 그린에너지 솔루션 사업부문, 한국사업 담당 등 4개 부문 중 일부 조직의 이름을 변경하고 기능을 합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지난해 티벳 모빌리티와 지분을 정리하고 국내에서 독자 경영에 들어간 우버가 이용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브랜딩에 나서며 절치부심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사이 누적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요. 한국 사업을 이끌어온 송진우 대표의 연임 여부도 불투명한 분위기입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우버가 티벳 모빌리티와의 지분을 정리하고 국내 시장에서 홀로서기에 나선 가운데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브랜딩 등 반등 시도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어 송진우 대표의 연임 가능성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우버 택시의 지난달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약 59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73만 명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티벳 모빌리티와 결별한 지난해 12월부터 이용자가 급감한 모습입니다. 택시앱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카카오티의 이용자 수와 비교하면 4%가량에 불과한 수준. 누적 영업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버의 영업 손실은 약 554억 원. 2021년부터 누적된 영업 손실액은 총 2,032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부터는 반등을 위해 다양한 시도에 나섰지만 뚜렷한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버는 지난해 3월 택시 호출 서비스명을 우티에서 우버택시로 변경하고 리브랜딩에 나섰습니다. 또 글로벌 우버 브랜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2023년부터 우버택시 코리아의 총괄을 맡고 있는 송진우 대표의 연임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전임자였던 톰 화이트 대표 역시 실적 부진을 이유로 교체된 바 있기 때문
송 대표의 공식 임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화이트 대표와 마찬가지로 2년 임기일 가능성이 커 올해 경영진 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카카오가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적발 시 카카오톡 서비스 사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합니다. 카카오는 아동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카카오톡 운영 정책을 개정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개정된 정책에 따르면 일명 온라인 그루밍으로 불리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적발 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정책 적용 대상을 성인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 간 대화까지 확대합니다. 이 밖에 테러 예비, 음모 선동,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행위 확인 시에도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를 영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최적의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